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하는 이 단단한 현실이 사실은 어제와는 미묘하게 다른 버전의 세계라면 어떨까요? 어느 날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열쇠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거리의 간판 이름이 한 글자 틀려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중 대부분은 단순한 기억의 착각으로 치부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뇌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시스템의 수정 흔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르는 일직선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단지 앞뒤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옆방향으로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디지털 캔버스와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캔버스 전체를 버리는 대신 특정 부분만 살짝 덧칠하여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지우고 그 자리에 꽃을 그려 넣거나 인물의 미소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식입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틈새를 목격한 아주 소수의 존재들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시감 또는 데자비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분명 처음 겪는 일인데도 모든 상황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뇌의 착각이 아니라 시스템이 과거의 어느 지점을 수정하고 다시 재생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이전 타임라인의 잔상일 수 있죠. 우리는 현재라는 이름의 기차에 올라타 일직선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평행한 궤도들이 겹쳐져 있는 거대한 그물망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우리 우주의 변수를 조정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옆 궤도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류는 자신이 어제와는 다른 지구에서 눈을 떴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붓다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인드라망과 같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물의 한 코를 잡아당기면 전체가 반응하듯 우리 현실의 아주 작은 변화도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세계의 불완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 역시 관찰자가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입자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 이 세계가 누군가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는 가상의 구조물일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물질적 감각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정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위험한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묘한 사건들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자료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의 감시를 받으며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음모론자나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웠지만 사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이 세계의 코드가 수정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을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단 하나의 확정된 경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진행형의 보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전쟁이 더 일찍 끝났을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발명가가 무명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자는 인류라는 종이 멸망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모순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기묘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정된 현실의 가장 최신 버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어제의 기억이 과연 실제 어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오늘 아침 시스템이 재부팅되면서 주입된 가상의 데이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과 직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가진 관찰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 마치 거대한 양탄자의 윗면과 같아서 그 아래에서 수많은 실이 어떻게 엮이고 풀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일직선으로만 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사실 입체적인 진실을 평면으로만 해석하려는 서툰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그의 저서에서 시간은 단지 국소적인 현상일 뿐이며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시간은 단순히 앞뒤로만 이동하는 화살이 아니라 수평으로 무한히 펼쳐진 대지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평적 시간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축 위에서는 과거의 선택에 따라 수천 가지의 다른 현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제 내린 작은 결정 하나가 사실은 수천 개의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설계자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여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펼쳐놓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숙련된 조각가가 거대한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는 수많은 미래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가장 정교하게 다듬어진 결과물인 셈입니다. 설계자가 현실의 설계를 변경할 때 우리는 이전에 존재했던 타임라인의 잔상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기묘한 익숙함은 바로 이러한 설계 변경의 증거들입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는 이전에 거쳐왔던 수많은 평행세계들의 데이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 중 일부는 바로 이 억제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수학 천재 스리니바사 라마누자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복잡한 공식들을 마치 누군가에게 전해 듣듯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가 제시한 공식들은 당시의 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라마누자는 자신의 가문이 믿는 여신이 꿈속에서 수식을 직접 보여준다고 말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타임라인의 고등 지식을 수신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가 발견한 공식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블랙홀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었는데 이는 지식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식이 선형적인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이클 텔벗은 그의 저서 홀로그램 우주에서 우주가 거대한 홀로그램과 같아서 모든 부분 안에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현실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 수용 능력에 따라 투사되는 유연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설계자는 왜 이토록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며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인류라는 종의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하나의 현실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정체되면 설계자는 과거의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 변수를 재조정합니다. 우리는 이를 역사의 수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명한 인물의 부고를 수년 전에 이미 들었다고 확신하는 사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설계자가 과거를 수정하면서 미처 지우지 못한 이전 타임라인의 집단적 찌꺼기들입니다. 우리는 수정된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전 세계의 기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류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래전 제작된 소설이나 시나리오 속에 미래의 기술이나 재난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는 작가가 미래를 예언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에 겹쳐진 레이어들을 뚫고 들어가 설계자가 준비 중인 다음 단계의 코드들을 무의식적으로 엿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실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보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통찰을 얻었을 때 거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각본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설계자는 관찰자의 의도를 변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는 현실이 나타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멈춰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출렁이는 유연한 파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그 방향으로 의식을 모을 때 시스템은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타임라인으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적이라고 불러왔던 현상의 본질입니다. 기적은 물리법칙의 위반이 아니라 시스템의 경로를 더 높은 차원으로 전환하는 고차원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묘한 현상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계는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기억의 오류나 기시감은 시스템의 결함이라기보다 우리 우주가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향해 매 초마다 자신을 갱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계자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돕는 최고의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우연과 행운들은 사실 시스템이 우리를 돕기 위해 던져주는 힌트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의지가 시스템의 정보와 동기화되어 새로운 현실을 출력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은 설계자가 다음 타임라인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할 때 시스템은 그에 반응하여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계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의식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공동 설계자들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현상 역시 다른 타임라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리와 소통하는 짧은 창구일 수 있죠. 꿈속에서 겪는 생생한 감정들은 단순한 뇌의 잔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경로의 데이터를 공유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수많은 교훈을 얻으며
이번 생의 타임라인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성찰의 깊이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배경은 바뀔 수 있고 정보는 수정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쌓아 올린 영혼의 성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데이터로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빚어내기 위한 정교한 공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날, 설계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선 위대한 탐험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타임라인의 첫 페이지를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더 넓은 시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이 경이로운 현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거대한 프로그램의 끝에서 결국 모두 함께 웃게 될 겁니다.